우상호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죠.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김경수 지사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네.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복권을. 우상호 의원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우상호 의원님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도 모른다. 결국은 지금 사면, 복권, 뭐 가석방 이게 차기 대권이라고 하는 그 큰 정치 게임, 빅 게임에 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윤 대통령이 연말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인데요. 그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확실한 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예, 예. 김경수 전 지사는 좀 복잡해졌죠. 복잡해졌어요. 예.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연말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는데 김 지사는 최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넣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 명분은 통합이죠. 네. 항상 특별 사면의 명분은 통합, 국민 통합, 국민 화합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아직도 국민들은 여론조사 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김경수 전 지사든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아요. 분명히 통합인데 실제로는 부정적인 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수석님? 우선은 사법적 판결이 다 끝나서 예. 들어갔는데 근데 과거에 보면은 뭐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등하지 못하다 법 앞에. 그래서 사면에 대해서는 안 좋은 생각들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그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특별 사면권의 주체자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다 대상자가 돼 버려요. 예.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네요.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도가 있는 한 예. 대통령의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예. 그래도 정치적인 안정.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거창한 명분보다는 정치권 달래기라는 그 현실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정치권 통합? 정치권 달래기죠. 달래기. 예. 이게 통합이 되겠어요, 여야가? 근데 달래기. 전 이명박 대통령께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2년도 채 형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벌금 82억 원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면이 되면 이 82억 원도 깨끗이 사라집니다. 동시에.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리고 대통령 당선 전부터 공언하신 것이니까 제가 뭐 사면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할 권리는 없지만, 근데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벌금은 내시라. 그런 정도 기본도 안 갖추고 2, 3년이 이렇게 얼렁뚱땅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자꾸 김경수 지사를 세트로 묶어서 마치 국민 통합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효과 못 거둘 겁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그 사면 대상자의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면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마렵에 한명숙 전 총리를 사면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5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안 하겠다. 사면 안 된다. 사면권 안 쓰겠다. 거기에 뇌물수수, 알선수재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명숙 전 총리를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개별적인 사안이 뭐 비리든 사과를 했든 사죄를 했든 정치인이 감옥에 가면서 정말 내가 지은 죄가 그 내용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시인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면받은 사람들도 거의 다 사죄나 사과와는 별도로 사면이 된 거예요. 그것은 대통령의 그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사죄받고 사면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정말 그 헌법이 보장한 아주 그 독특한 권한인데, 가장 훌륭한 저는 사례는 DJ가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YS를 만나서
그 당시 YS 때 이제 구속시킨 전두환 노태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걸 YS가 받아서 사면을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민주정부가 정책하는 과정에서 과거와의 화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장면 같은 거죠. 예. 그때도 똑같이 YS가 사면하고 DJ가 건의했을 때 일각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도요? 아, 그럼요. 어떻게 저 헌정을 유린한 두 사람을 사면하느냐 반대 여론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대통령의 사면권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통합의 입장에 놓고 봐도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를 동시에 사면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다라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집행을 하면 돼요. 네. 대통령께서 날짜에 맞춰서 발표를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평가를 했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사전에 대통령실에서 흘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보가 나오는 거죠. 자,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이 아니고 사면 정도 될 거다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흘린 거라고 보세요? 그게 그렇게 나오지 않고서야 대통령의 유일한 결심사안인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반박을 하고 나니까 예. 이 반박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시점은 12월 7일. 예. 즉 이 모든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즈음에 이미 가석방 불원서를 넣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넣어놨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고. 그럼 언론에 공개가 된 거는 10며칠이거든요. 그건 이제 불원서를 제출하는데 그걸 뭐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사람들한테 알릴 성질의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공개 시점을 네. 쓴 시점으로 알고 있단 그렇지 말이죠.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면을 해주지만 복권을 해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고 이미. 그 전에 제출했어. 라고 반격을 하고 나니까 대통령실의 모양새가 굉장히 옹색해졌죠. 그렇게 지금 돌아간 그게 스토리군요. 제 추측인데 그 이제 팩트는 12월 7일이 맞는데 그 전에도 김경수 지사에서 가석방이 되냐 마냐에 대한 네.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몇 차례 언론 보도에 가석방이 불어댔다라는 그 보도를 보고 김경수 지사는 이번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이미 12월 7일 시점에 가석방을 난 원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저는 그 서신을 쓴 것 같고요. 그것과 지금 이 연말 특사는 전혀 별도로 진행됐던 것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연말에 아마 MB랑 나랑 같이 사면할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해서 그걸 했을 리도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김경수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냈는데 내가 김경수 지사를 정치적으로 엿먹이려고 사면 이야기를 흘릴 리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두 개는 서로 다른 결에서 진행됐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대통령실의 고유한 권한인 사면 이야기를 사전에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흐려서 여론을 떠본다는 것 자체가 김경수 지사 모욕 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복권을 하느냐.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김경수 지사 판결문도 안 본 겁니다.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어요. 예, 정보통신 이용과 관련돼서 유죄가 나온 것이 선거법 자체는 아예 무죄를 받았는데 이 드루킹 댓글 조작이 선거법으로 연결된 건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통령실이 선거 사범에 대한 복권 없다는 얘기까지 흘려서 네. 결국은 처음부터 김경수 지사 모욕 주기로 시작한 일임을 자기들이 자인한 꼴이죠. 그러니까 선거 사범이라고 하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바로 해석을 하시는 건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나 용산에 생각할 때는 드루킹 댓글로 선거 과정에 부당한 여론을 조작한 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사범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거죠.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사면 복권이 아닌 바에는 네. 지금 그 가석방을 만약에 정부에서 시켜주는 것을 응할 리가 없죠. 본인은 계속 지금 그 양심수처럼 사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진실을 왜곡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실을 외면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김경수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랍니다. 근데 뭐 제가 사실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진상조사 단장을 했어요. 김영우 전 그때 단장하셨어요? 단장했고 김성태 원내대표였고 그래서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많은 그 정보와 자료를 줬습니다. 결국은 국정조사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역시 그 드루킹이 여러 가지 민의를 왜곡한 거잖아요. 여론조사 이런 여론을 왜곡한 거거든요.
거기에 그 가담이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근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아무튼 죄가 없다라는 이제 주장인데 그런 주장을 하는 연장선에서는 사면 복권 아니면 이제 형기가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네. 오히려 그걸 마치고 그냥 양심수로서 한 정치인으로서의 친문계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효과가 크다 생각하겠죠. 아, 어차피 복권을 안 해줄 거라면 그렇죠. 그 사면을 받을 이유가 정치적으로 전혀 없다. 그렇죠. 저도 이제 김경수 지사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후배고 예.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저는 평소에 김경수 지사는 정치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최수석님이나 우리 김영우님은 잘 맞는 분인데 예, 예.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때? 너무 착해요. 아, 너무 사람이 착해서? 강직해. 그럼 저희는 뭐 아닙니까? 아니 착하고 강직한데 정치적인 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아니 우리 앞뒤가 얘기할 안 맞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왜 정치하고 있어? 가만히 듣자 하니까 난 이제 교수님이어가지고 잘 듣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님 얘기하지 뭐. 김경수 전 지사는 착해서 정치 안 맞고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함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김근 씨. 아, 이름 탓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도지사까지 하고 사실 대권 주자 반열까지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열심히 또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좌우분간을 못하고 지금 드루킹 사건에 사실 주범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김경수 지사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정치를 더 이상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아예 두 분은 네. 이제 김경수 지사는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는 입장? 아니 제가요 이거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검찰이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하고 또 이렇게 언론에 흘리기를 통해서 심증을 확증으로 막 몰고 가는 이런 게 이제 검찰의 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예, 예.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김경식 교수님이요? 김경수 지사가 정치를 했다고 다시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아, 그건 아직 안 했군요. 아, 네, 네. 인정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안 했다고. 이 사면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사면권이 필요한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예. 다 그쪽 당 출신이에요. 그런가요? 다 그쪽 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사면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대통령, DJ도 사면 박근혜 됐죠. 대통령. 이제 대통령 후회가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거 물론 아니죠. 그렇죠. 대통령 전이죠. 대상이 됐죠. 그거는. 아무튼 대상이 됐죠. 아, 그 성격도 다르고 질도 다른 거고 대통령 되기 전이고. 땀 흘리고 그다음에 이 문제 잘 봐야 될 게요. 가석방 불원서를 낼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건 뭡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에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MB 사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당선자 시절에는 어떻게 했죠?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뭐 전부 해서 MB 사면하라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당선자실에서 압박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죠? 권성동 의원이 이미 MB하고 김경수는 세트로 이미 다 얘기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때마다 나와요. 김경수 MB 세트 이렇게 묶어 나오니까 예. 저 같아도 그 불원서 내겠어요. 어쨌든 사면을 시켜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했다면 굳이 왜 복권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배제했을까? 이게 과거에도 보면은 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네. 그 6.29 선언 그 이후에 이제 DJ가 사면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DJ를 사면해줌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확 터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DJ YS 결별했죠. 예. 분열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했을 때 정치적인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점을 볼 수는 있겠죠.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을 뭐 형기는 5월 달에 이제 만기 출소를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정치 활동을 제대로 해가지고 피선거권까지 가지려면은 복권이 돼야 되니까 그건
8년일 8년입니다. 거예요. 예. 그 전에 언제쯤 복권을 해주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겠죠. 아, 복권을 이번에 안 시켜주지만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 언제나 쓸 수도 저는 있을 카드라고 것이다. 생각을 해요. 정치적 의도를 그러면요, 가지고. 그 정무수석실이나 대통령이 그거 계산 안 할까요? 저는 그거 한다고 봅니다. 우상호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죠.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김경수 지사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네.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복권을. 우상호 의원이. 예. 근데 저는 사실 우상호 의원님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요. 한동훈 장관이 다음번에 대선 후보가 된다? 이게 우상호 의원이 너무 높이 쳐주시는 거예요. 너무 높이 쳐. 아니 최근에 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말로 꺾어보려고 하다가 뭐 이래저래 좀 면박을 당하기도 하겠다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 이제 말로 이겨먹으니까 재밌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보는 국민들은요, 마음처럼 이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앞이지만 사실은 그 답변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똑바로 알고 물어봐라. 이런 식의 태도를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분 본인 성무에 안 맞으면 무조건 고소고발부터 남발을 합니다. 자기가 법을 잘 알고 검사 출신이라 이거죠. 게다가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있고 검사들 인사도 뭐 750명 검찰총장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을 할 거로 뭐 본인이 꿈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게까지 한동훈 견제용은 아닐 예, 거다. 우상호 의원이 좀 과대 해석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은 왜 복권은 이번에 굳이 안 시켜줬을 거라고? 망신주기죠. 어쨌건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그 국민의힘의 상상 속에서는 예. 이 대권 주자로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깎아내리고 망신주고 지금 망신주기. 그런 망신당한 과정 중간에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하시겠지만 이게 사면 딱 해서 이렇게 해결한다. 뭐 네. 국민 통합 이런 이미지로는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김용우 의원 분석이 정확하다고 봐요. 사면과 복권은 분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요? 특히 정치인들한테는 우리 최 소장님이 아시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누가 사면할 때 복권까지 같이 해주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정치는 그래요? 당연합니다. 정치인은? 왜냐하면 복권을 해줘야 피선거권이 보완이 예, 되는 건데 선거 나가니까. 사면은 감옥에서 나가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과 복권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일부 언론이나 야당의 주장 자체가 정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아니 것이고. 근데 김경수 지사는 5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복권까지 안 시켜준다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안 나온다니까 뭐 안 나온다면 안 나오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경수도 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기 대권하고 다 맞물리는 문제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앞으로 정치적인 그 행로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총선에 나올지 대선에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편에는 김경수 그 잠재적인 주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김경수 전 지사가 제가 만나본 김경수 지사도 아주 정치적이거나 뭐 우리가 옛날에 어떤 정치꾼들하고는 좀 달라요. 네, 달라요. 말도 별로 없고 그래요? 네, 굉장히 좋은 참모로서 참 문재인 대통령이 참 사랑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정치인은 또 상황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고 5개월 남았고 또 양심수 자기는 이제 죄 지은 게 없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계속해야 예. 정치적인 어떤 구심점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정말 여론 조작에 정말 그 제가 가담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누구도 모른다. 결국은 지금 사면, 복권, 뭐 가석방 이게 차기 대권이라고 하는 그 큰 정치 게임, 빅 게임에 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돼 있다. 네. 김경수 전 지사 아까 정치한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긴 하셨습니다만 보시기에는 할 것 같습니까?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이 저 정치할래요, 출마할게요. 예.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출마할 때 안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조금 작은 정치하다가 조금 물러나 있는 사람 말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나는 뭐 정치의 뜻이 없습니다. 정치 안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실망을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안민석 의원은 벌써 김경수 지사는 뭐 차기 정말 큰 정치가입니다. 이렇게 벌써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 나오면 김경수 지사가 정치판으로 나오면 등판하면 파괴력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미 정치판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몸만 감옥에 있을 뿐이지 김경수 전 지사의 그 가석방 불원서라든지 예, 예. 한두 마디 하는 거는 다 예. 정치죠. 정치적인 하긴 행위고. 지금도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요. 이 그 주제로. 메시지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때 네. 김경수 전 지사를 원하는 많은 그 친문 세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지금 복권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정치니까. 김경수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이재명의 대항마가 된다? 이런 구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이유로 명함 파서 나가면 정치인들이 아이고 잘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김경수라는 정치인이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혹은 민주당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던지고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많은 의원들이 동조할 때 김경수라는 정치인이 다시 자기 자리 복권이 되는 것이지 마치 이 김경수 지사가 뭐 이렇게 들어와서 이재명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친문이 모이고 이런 그림들은 글쎄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지사는 정치를 안 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다가 무슨 뭐 친문의 적자니까 와서 뭐 대권 주자 반열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나아간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을 또 김경수 지사 견제용으로 뭐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예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시지만 내공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고 그리고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 후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의 촉입니다. 여러분들의 촉으로 봤을 때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된다. 복권 없는 사면 된다. 아니다. 사면 복권 다 된다. 혹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MB만 사면 될 거다. 어느 쪽에 거시겠어요? 최수정님. 사면복권 같이 될 일은 없고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지금 불쾌하게 그 가석방 불원서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도 화끈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5개월 꽉 채워 하고 안 할 수도 있죠. 어떤 근데 일? 정상적으로는 사면을 해주고 네. 본인들이 뭐 복권 안 시켜주더라도 사면은 싫다는데도 본인이 싫다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하죠. 그래도. 그냥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안 나가겠다고 뭐 거기서 뭐 철창을 잡고 매달릴 거야.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은 좀 화끈하고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좀 무도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럼 꽉 채워 하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죠. MB만. MB만 할 수 있죠. MB는 하겠다고 이미 갑을 사면을 했다니까요. 갑을 자, 김 소장님, 김 소장님.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 복권 다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김경수 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불원서를 제출해도 예. 어차피 신청 권한은 교도소장에게 있습니다. 예. 그 김경수 지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석방이 됐든 사면이 됐든 내보낼 거다. 그렇게 해서 복권하지 않고 이 자체를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김경수 지사가 나오는 순간부터 먹칠을 하도록 여기 또 굴욕적인 모습으로. 굴욕적인 모습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해선 뭐라도 할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대통령실이 복잡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면을 해주려고 했지만 이 가석방 불원서가 사실은 대통령의 마음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할 수 있는 항상 사면은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대상을 물색을 하겠죠. 다른 카드를 찾을 것이다. 저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 한다고 보고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아무 일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냥 형기를 채우는 거 하나 그것도 유력하고요. 아니면 그냥 석방 정도 하는 거